나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게 다 돌가루고 그거를 빡빡빡 씻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됐으면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오늘 절이는 거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냄비 사용하는 거 없죠? 데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5cm 길이를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껍질만 돌려깎기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돌려깎기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껍질만 칼 넣어주시고요. 칼을 내리고 올릴 때 가고요. 내리고 올릴 때 가고요. 손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내가 두껍게 깎는지 얇게 깎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 잘 받치셔야 돼요. 여기 안 받치잖아요. 칼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다음에 돌려 깎이니까 깎을 때마다 내리고 올려서 갈 때마다 이 손으로 물체 돌려주셔야 돼요. 최대한 얇게 깎으세요. 빨리 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내리고 올릴 때 가고 내리고 올릴 때 가고. 시장에 가서 어디서 살까? 이거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네, 3개 5,000원. 5,000원은 아닌 것 같은데. 3개 5,000원. 중국 오이 있잖아. 이거 굵고 이렇게 한 거. 3개 5,000원에. 안에 그거 말고 이거. 근데 이거 성오이로 사셔야 돼요. 백오이 안 돼요. 껍질색이 이렇게 푸르게 나오는 걸로 사셔야 돼요. 네, 됐으면요. 껍질에 양이 많다. 그럼 껍질만 사용을 하고요. 껍질이 양이 적다. 그러면 안쪽까지 한 번 더 깎아서 사용을 해요. 더 깎으시면 씨 나오기 전까지 그냥 쭉 또 깎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깎여요. 근데 보통 껍질 위주로만 되도록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많이 모자르다 그러면은 여기 씨 나오기 전까지 여기서 다 깎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됐으면 이제 이거를 채를 썰어 주시고요. 얇게 썰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에 한번 절여서 보통 사용을 하고요. 그래야지만이 단시간에 뽑고 안 타게 뽑는 게 가능하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소금에 절이고 다시 헹굴 시간이 없다, 너무 느리다 그러면은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냥 사용하실 때는 짜지 않을 정도의 소금만 뿌리신 다음에 볶을 때 조금 더 볶아주시면 돼요. 소금에 절이라는 말이 요구사항이 있지는 않아요. 요 끝에는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건데 혹시 좀 모자랄 것 같네요. 저도 안쪽에 조금 더 사용을 해볼게요. 이건 그람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람수는 없고요. 밀전병만 6개. 몇 개는 없습니다. 칼 갈았더니 엄청 잘 드네요. 네. 잘 된 것 같다, 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소금에 절이면 다시 헹구는 거니까요. 많은 양의 소금 뿌리시면 돼요. 다시 헹궈낼 정도의. 그리고 이거 헹구는 거 까먹잖아요. 근데 감독관이 간 봤을 때 짜면은 감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헹궈야 돼요. 만약에 내가 헹구는 것까지 못하겠다 하시면 조금 그냥 소량만 뿌리고 바로 볶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돼요. 시간이 부족. 네, 볶을 때 좀 더 많이 볶으시면 돼요. 이제 오이 됐으면 당근도 5cm 맞춰주시고요. 또 채 썰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반듯하니 먼저 맞출게요. 그래서 됐으면 이렇게 썰어주시고. 근데 일단은 채 써는 건 연습 좀 해가셔야 돼요. 채 써는 게 느리면 모든 요리가 다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끝에 사이즈 안 나오는 거 좀 정리할게요. 채 얇게 이렇게 썰어주시고 밀어 썰다가 눌리면은 작두 썰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최대한 얇게 이 정도. 끝에는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양 비슷하게 다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양이 비슷하지 않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재료만 조금 정리하셔도 돼요. 일단은 썰 때 정리하셔도 되고요. 썰 때 정리가 안 됐으면은 나중에 담을 때도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소금에 한번 절여서 그래서 이 정도 소금 뿌려서 준비하시면 돼요. 다음에 우리 순서 항상 야채 썰고 그 다음에 버섯하고 고기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은 또 파마늘 다져주시고,
물 뿌려서 바로 다질게요. 이거는 그냥 소고기에 쓸 거잖아. 그리고 소고기 무생채 두 군데 다 들어가요. 네, 우리 파마늘 다져서 안 들어가는데 별로 없죠. 그리고 오늘은 생강까지 추가됐어요. 네. 맞아, 생각. 네. 자, 양쪽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같이 사용하는 재료 나오면요, 한 덩어리로 다 줄 거거든요. 만약에 양쪽 다 소고기가 들어간다, 그럼 큰 덩어리로 하나 줍니다. 그거 나눠서 사용하셔야 돼요. 뭐 다지는 게 있고 채 써는 게 있다, 근데 다 다져버렸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서 나눠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뭐 들어가고도 좀 외우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 동의 받으시면은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 다져주시고, 그리고 생채 같은 데는 파 좀 많이 넣으셔도 돼요. 들어가는 재료도 워낙 없기 때문에 파나 마늘 좀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 마늘. 근데 마늘은 조그만 거 골랐네요. 큰 것만 계속 들이다 보니까요, 작은 것만 밑바닥에 남아있더라고요. 작은 거 제가 써야겠다 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분은 또 작은 거 2개 들었거든요. 하도 작은 것만 밑바닥에 계속 남으니까 일단은 작은 거는 제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게 잘 다져지긴 해요. 나중에 시간 좀 걸려도. 마늘도 다져서 사용을 해주시고, 집에서 무생채 같은 거 해 드시나요? 그런 것도 안 해 드세요? 생채는 뭐 생채는 해먹어요. 그쵸. 뭐 맛있을 때 해먹지. 네. 지금은 맛이 없어서. 네, 맞아요. 지금은 맛이 없는. 무가 언제 맛있어요? 겨울에 맛있어요? 그렇죠. 뭐 나올 때 맛있어. 뭐 나올 때. 겨울에. 네, 겨울에 가스레. 겨울에. 가을에. 그래서 겨울무 많이 저장해 놨다가 그거를 저장을 해놔요. 네, 그게 제일 달고 맛있어요. 진짜 무만 먹어도 맛있을 때 있거든요. 그 겨울무 저장해 놨다가 이제 무 위주로 만드는 식당 있잖아요. 무 보쌈 같은 거, 보쌈김치. 그런 데서 저장해 놓은 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생강도 다져주시고, 생강도 그냥 마구 다지기 할게요. 조금 오늘 넓적하게 드렸네요. 생강이 원래 그 한국 거를 써야 되는데 중국 거 갖다 줬어요. 얘는 다지기엔 좀 질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넓고요. 저번에 열무 담그는데 생강을 샀어. 그러니까 열무랑은 다 한국산이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생강을 중국 걸 샀어. 그러니까 그냥 한국 거 쓰라고 그래. 나도 중국산인데 뭐 중국 거 쓰지 뭐. 내가 그래서 근데 일단은 뭐 기계로 달거나 이렇게 다지거나 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중국 생강은 좀 질겨서 이렇게 편강같이 편썰어서 말리기 좋고요. 이거는 칼로 직접 다지다 보니까 좀 질겨요. 만약에 연습하실 거면 국내산 사셔야 돼요. 한국산. 네. 이거 연습하실 거예요. 네. 한국산은 조금 해갖고 막 그렇죠. 튀기가 한국산은 해. 네. 너무 작아. 네. 그렇죠. 손질하기. 네.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큰 생강 처음 보는데요, 저는. 너무 커. 네. 좀 거는 또. 네. 놀랬어요. 자, 됐으면 이제 무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무는 6cm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반듯하니 맞추고 그 다음에 6cm 맞출게요. 그리고 0.2는 그냥 최대한 얇게 썬다 생각하시고 써시고요. 살짝 두꺼워도 상관없는데 균일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톡실하듯이 얇게 썰어주세요.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고 뒤집어서 또 그래서 가지런히 모아주세요. 재료 썰기 할 때도 똑같죠, 이거? 재료 썰기요? 네. 근데 무생채는요, 일단 숨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밀어 썰기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재료 썰기 할 때는 근데 밀어 썰기 하니까 다 흩어져요, 사실. 그래서
썰 때 제로 썰기 나왔다 그러면 일단 작두 썰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썰어서 최대한 그대로 있게 얘네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생채가 나왔다 그러면 숨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그 날로 밀어 썰기 하셔야 돼요. 찍어 누르지 마시고. 밀어썰기.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끝에는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밀어썰기 최대한 날로 이렇게 쓱쓱쓱 밀어썰기 해서 생채 숨이 살아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 갈아놨더니 너무 좋다. 조심해야 되겠다. 아, 조심하세요. 네. 칼을 제대로 칼이 안 되니까 이거 썰 때 예전에 밀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갈았는데 잘못 갈았는지 힘 조절 분배가 안 되니까 어떤 데 한쪽만 파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로도 한 번씩 꼭 갈아줘야 돼요. 기계가 다시 그런 거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이제 최대한 물기 안 생기게 제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썰어서 제출을 한다고 해도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기 안 생기게 마른 면보에다가 한번 싸두세요. 그러면 물기가 생기는 거를 마른 면보가 다 흡수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싸두시면 돼요. 집에서 이 과정 안 했네. 아, 이 과정 안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네, 나와서 물이 많이 생겼어요. 전번에 네. 그래서 보통 무생채는요, 과정이 많은 거랑 같이 나와요. 그러면은 야채 썰 때 같이 써셔가지고 이 면보에 싸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하기 싫은 거, 이 조그만 애를 또 다 겹쳐서 이것도 채 썰어야 돼요. 아, 이거 얼마나 힘든지 진짜. 그래서 뒷면을 겹쳐가지고요. 손 작으신 분이 더 잘 되는데. 이렇게 겹쳐서 또 얘를 이렇게 채를 써셔야 돼요. 이거 귀찮다고 채 안 써시는 분들 계세요.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채를 전부 썰어주시고요. 칼질 연습 진짜 많이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가는 채로 다 나와야 돼요. 네모나게 듬성듬성 채 안 썰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모아주시고, 먹을 것도 없네요. 네. 이빨에 딱 끼겠다. 비싸다고 맛만 보라는 건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나? 네, 시험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요? 네. 이거 아까 키로당 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3만 원 그 시험 접수비 내가지고 이거 이만큼 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 마. 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항상 소금하고 참기름 간을 해주시면 돼요. 소금 약간 짜지 않을 정도로 뿌려주시고, 뭐 뿌릴 것도 없겠죠. 참기름 약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고기 얼어있어서 핏물이 많이 나오네요. 핏물 한번 짜고, 고기는 완성이 5cm거든요. 그래서 6cm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딱 6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반듯하게만 맞추고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지방기가 있네요. 그럼 이런 건 좀 떼내셔야 돼요. 지방기 있는 거 떼주시고, 이제 결대로 채 써셔야 돼요. 결 반대로 써시면 다 끊어져요. 결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결대로 포를 얇게 떠주신 후에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최대한 얇게. 고기 마지막에 남을 때 잘 안 되던데. 그쵸. 손 다치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굳게 네. 되는 거야. 에이, 딱 모르겠다. 하는 데까지 하세요. 최대한 안 다치고 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안 돼. 칼 잘 들었어. 네. 그리고 칼이 잘 들어야 돼요. 고기는 무조건. 기계. 네. 오늘은 잘 들어서 잘 될 것 같은데요.
조심해. 네, 손 다치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고기도 써는 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조금 늘어요. 네. 집에서는 하게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여기 다시 나오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집에서 난 하면 잘하는 잘안 거야, 돼요. 진짜. 네. 난 집에서 연습 안 해. 오. 한 번도 안 해요. 나. 저도 이거 처음 배울 때 무슨 붙을 때까지 하는 무제한 반 있는 학원 가서 배웠거든요. 엄청 비싸요. 근데 수강료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십만 원으로 안 끝나고 100단위로 넘어가요. 붙을 때까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비싸요. 근데 또 금방 붙으신 분들은 아깝거든요. 금방 붙었다고 해서 돌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렇지. 네. 들어가면 안 나오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에 여기 지저분하고 사이즈 안 나오는 거 좀 정리할게요. 근데 웬만하면 고기는 많이 버리지 마세요. 시험장에서도 고기는 많이 안 나와요. 됐으면은 이제 이거는 따로 간장 양념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도마 깨끗하게 세제로 씻고 다음 넘어가세요. 예전 선생님은 세제로 이제 씻어야 되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여기서 소금으로 문지르고 닦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꼭 닦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됐으면 이제 양념, 다진 마늘하고 파 조금 넣어주시고 또 간장 넣어주시고 고기 양에 맞춰서 짜지 않을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 간장량의 반이죠. 김선아님 이거 양념 기억나세요? 아니요. 아직 안 나요? 네. 네. 한 번 더 만드실 거니까 천천히 외우세요. 네. 그리고 깨 약간, 후추 약간, 참기름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고기 양념은 무조건 이렇게 다. 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설탕. 그 밥은 아니잖아요. 밥만 네. 가지고 어제 했던 밥 종류는 아니에요. 또 밥에 들어가는 고기는 아닙니다. 네, 그거 빼고는 다 밥은 이거예요. 참기름만 밥은 들어가죠. 4가지 들어가더라. 밥은 밥은- 이거 참기름. 밥은요, 일단 콩나물밥은 네 가지만 들어가고요. 죽은 6가지, 설탕 빼고 다 들어가요. 네, 죽은 또, 소금 안 들어가면 네, 죽은 6가지, 설탕 빼고 나머지, 간장, 후추, 쭉. 깨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7가지예요. 네, 이건 7가지. 소금까지 해서. 소금 안 들어가요. 아, 소금 안 들어가요? 네, 간설, 간장. 파마, 흑개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간설, 파마, 흑개참.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자 이제 팬 사용으로 넘어갈 거예요. 팬 사용은 밀전병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전병은 난 밀가루 1큰술을 하시면요 1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6개를 하라고 했으면은 6큰술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많이 망치곤 하죠. 그래서 6큰술을 딱 맞춰서 하시면은 망칠 확률이 있어요. 그럼 망치면 떼어내고 바로 다시 하실 수 있게 한두 큰술을 더 여유있게 해주시고 시험장에서는 나오는 거 뭐 다 계량해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자신있게 6개만 딱 하셨다가 망쳐가지고 다시 막 반죽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반죽을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밀가루는 이렇게 닦으셔야 돼요. 이게 1큰술이에요. 그래서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접 8cm가 되도록 했을 때 6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크게 만들었다 보니까 또 밀가루가 모자라요. 되게 크게 만드시는 분도 많아요. 여기서 사이즈 잴 시간 없거든요. 여기서 눈대중으로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6개 됐죠. 그러면은 저도 여유있게 하나 정도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7큰술을 저는 넣고요. 그러면은 물은 동량으로 7큰술을 넣으면 되는데요. 밀가루 반죽이라는 거는 그날 습도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를 딱 맞춰서 또 7큰술을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요. 우리가 물은 모자라면 더 넣을 수 있는데 밀가루는 더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되직하게 처음에 맞추는 걸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 소금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이게 요구사항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넣더라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우리 짜면 감점인 건 아시죠? 이제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따 6큰술만 넣을게요. 자, 원래 1대1이면 7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부족하면 더 넣어보겠습니다. 한참 부족하네요, 오늘은. 잘 섞어주시고요. 농도는 어느 정도냐, 주르륵 떨어지는 농도. 우리 요플레나 요거트 아시죠? 그 정도 농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날이 더워서 건조한 건지 어쩐 건지. 날이 더우면 건조하지가 않죠. 오늘은 이상하게 물이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습도가 좀 없어졌나 봐요. 말랐나? 네, 말랍니다. 좀 더 넣어야 돼요. 밀가루가 많이. 원래는 1대1 물하고 밀가루랑 1대1 기준인데요.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날 상황에 따라서. 한참 더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도만 잘 맞추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1대1 기준으로 해서 좀 덜 넣으셔서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 좀 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일단은 너무 묽게 됐을 때 더 넣을 밀가루가 없잖아요, 시험장에. 밀가루가 지급이 안 돼요. 물은 그냥 너무 되직하다 싶으면 더 넣으면 그만인데 밀가루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는 농도인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묽어야 돼서 조금 더 넣을게요. 반 정도만 더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는 농도 맞추시면 돼요. 조금만 그래도 더 넣을게요. 살짝만. 그래서 이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주르륵 떨어지는 농도가 됐으면요. 이걸로 쓰실 건데 체에 한번 걸러서 덩어리진 게 있어서 이대로는 못 써요. 그래서 체에 한번 내려서 덩어리를 없애주세요. 우리 한정식 집 가면요, 이것만 한 사람이 붙어서 하루 종일 이것만 막 몇백 장씩 붙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체에 이렇게 쑥 내려주시고요. 이번에 한 먹었는데 맛있다. 아, 맛있어요? 네, 이번에 한 먹었어. 다행이네요. 근데 언니 좀 불러야지. 다 먹었어? 그래서 밑바닥도 긁어주셔야 돼요.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내려간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 괜찮겠다. 부드럽게 했구만. 육빈 켜놓죠. 다 됐으면 이제 접시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 되면 여기다 빼셔야 돼요. 좁은 데에 겹치면요, 자기들끼리 떡처럼 붙어버려요. 넓은 데 따로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기름은 지단할 때 정도 기름 양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불세기도 지단할 때 정도 세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기름 다 둘러주세요. 그리고 살짝 달궈주시고요. 젖은 행주도 하나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물 적셔놨어요. 찬물에 적신 행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주시면 돼요. 불은 최대한 약불이고요. 지단할 때 그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정도로 먼저 맞춰주시고 숟가락을 살짝 구부려주시면 잘 돼요. 네, 그래서 미지근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온도 너무 안 올라도 안 돼요. 그래서 온도가 미지근하게 됐다 싶으면 한 숟가락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위에서 쑥 부으신 다음에 이렇게 8cm 이 정도네요. 최대한 얇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양이 적었으면 더 얇게 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6cm요. 8cm예요. 8cm요? 네, 이거 8cm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익혀주시면 되는데요. 익으면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와요. 이거보다 양을 좀 적게 한 이 정도 해야겠네요. 좀 더 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얇게 하시고 8cm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됐으면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하시면 하나밖에 못해요. 우리 시간 항상 모자라니까 가운데만 딱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투명하게 다 됐으면 뒤집어 주시고, 뒤집을 때 이런 데다 뒤집으시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름칠 한 번 더 해주시고 열이 올랐으니까 좀 식혀주시고 저주는데 돼서 그래서 열을 좀 식혀주신 다음 여기다 하나 더 해주시고 이 크기 되겠네요. 그래서 좀 동그랗게 예쁘게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된 거 있으면 빼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됐다 싶으면 이거는 접시에다가 하나씩 다 펼쳐서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엄청 동그라는데 그건 동그랗게 안 나와요. 이거에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동그란 거. 제가 한 대로 그대로 하세요. 한 곱작 쑥 부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동그랗게 그 다음에 불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동그랗게 만질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럼 불이 약해야 돼요. 그리고 기름칠도 계속 해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기름이 없다 싶으면요. 기름 다시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열도 좀 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이 세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된 거 있으면 빼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동그랗고 좀 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즈는 8cm 다 균일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그래요. 이거 좀 힘들었어요? 투명하게 익어서 올라오면요 젓가락으로 들어서 손으로 뒤집어 주시고 다음에 기름칠 한 번 더 해주시고 열 좀 식히시고 6개 한다고 했죠. 이건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겠네. 이거요? 네. 그렇죠. 손이 안 나요.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 손이 가서 너무 그래서 비싸요. 됐으면 저번에 했는데 사이즈가 다 틀려요. 작았다 컸다 그냥. 네. 그러니까 보통 다 그렇게 되네. 머리 세네요. 요즘 다시 좀 요즘 시키시네요. 맞지.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안 나왔잖아. 아니 여기서 말이야. 아니, 난 집에서 한 번 해봤어 이거. 그래서 집에서는 그래도 조금 됐는데 집에서요? 네. 프라이팬 똑같은 걸로 하셨어요? 큰 걸로 하셨어요? 큰 걸로 해고 큰 걸로 하면 잘 돼요. 두꺼우니까. 응. 캔만큼은 좀 더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3개까지도 됩니다. 다 된 거 있으면 빼주시고 지금 몇 개? 더 3개 있네요. 네. 이거 중간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네. 최대한 얇게 할수록 좋아요. 그렇게 된 게 얇게 잘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 떡같이 되거든요. 엄청 잘 안 익고 떡처럼 돼. 그러는데 괜찮구나 이렇게 하얘도. 네. 이렇게 되면 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만 더 하면 되네요. 저는 그렇죠. 열 좀 식혀주시고 다시 기름칠을 조금 더 할게요. 불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시간 끄면 끌수록 계속 열이 올라가요. 저도 지금 말하는 사이에 열이 올라가서요. 불 좀 식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그래서 이 크기로 그리고 된 거 있으면 또 빼주시고요. 손이 많이 뜨겁거든요. 뜨거워서 잘 못하시겠으면은 이것도 계량컵에 물 떠다 놓고 그 다음에 찬물에 손 담가가면서 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열이 좀 많이 세가지고요. 모양 동그랗게 만들기 전에 익어가지고 수저에 많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망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면 바로 떼어내고요. 다시 이게 반죽 여유있게 계량하신 걸로 얼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6개 다 됐죠. 이렇게 사이즈 다 균일하게 6개 딱 맞추셔야 돼요. 이런 비슷하게 해서 다 됐으면 이제 이거는 정리할게요. 저는 반죽 남았네요. 그럼 여유있게 계량했더니 조금 남았어요. 자, 이제는 지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단하려고 했더니 또 불이 세죠. 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좀 낮춰주고요. 이제 계란 깨서 준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계란 흰자 노른자 준비를 해주시고, 이거를 한정식집에서 100개를 혼자서 붙이시면 진짜 대단한 거 맞죠? 네. 100개. 네. 알끈 제거해주신 다음, 이게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딱 달리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그 방법 그대로 막 몇백 개씩 붙여요. 선생님 이거 시험장에 가서 이거 계란 하나 나오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떨지게 계란하고 이걸 다 섞어줬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또 짐 싸서 집에 가셔야죠. 뭐 안 돼요. 일단 하나도 최대한 안 돼요. 하세요. 성의 있게 되면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 섞였다? 그럼 답이 없죠, 사실. 만약에 재료 쓰다가 망치면 답 없어요. 다시 좀 재료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밀가루를 망쳤다, 계란을 망쳤다, 답 없어요. 짐 싸서 집에 가시면 돼요. 제가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떤 때 그러면은 섞어지잖아요. 그럼 처음에 최대한 골라달라. 그럼 그거는요 얘기를 해야 돼요, 감독관한테. 내가 이렇게 하질 않았다. 이 계란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썩어 있었다. 최대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계란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깨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자 잘 풀어주시고 거품 제거해 주시고요. 좀 더 풀어야겠네요. 근데 저도 시험장에서 밀가루 망친 적 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짐 싸갖고 그냥 집에 온 적 있어요. 그 8개 해야 되는데 6개만 하고 모르고 밀가루를 버린 거예요. 그냥 짐 싸갖고 저도 집에 온 적도 있어요. 집에 이제 오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멀리까지 나가지고 제출도 못해서. 한 번에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또 갈래. 이거 멀어서 돼.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점수라도 없지. 받았으면 떨어졌나 보다 하겠는데 못 내고 오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네. 자, 이제는 지단해볼게요. 약불 펴주시고 온도 됐나 확인해주세요. 계란 푸는 동안에 약간 좀 식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확인을 해볼게요. 흰자 노른자 같이 할 땐 흰자 먼저. 온도가 됐네요. 아까 열이 좀 세서 있었으니까 바로 할게요. 흰자는 수저로 떠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시고 오늘은 같이 하시면 돼요. 5cm 정도 채를 써실 거니까요. 이 정도 크기 맞추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흰자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수저로 떠서 맞춰주시고 여기는 오늘 5cm 이상 나오게 해주시고 길게 채 썰기. 그래서 흰자 어느 정도 익어서 움직이지 않을 때쯤 노른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른자 열이 세네요. 얼른 해야겠네요. 흰자 붓기 전에 최대한. 아이고 여기만 안 쓰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또 걱정되면 하나씩 해야지. 근데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네. 지금 아까 밀전병 하는데도 시간 많이 지났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여기만 잘라서 버리면 돼요. 네,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 이거 심지나 할 때 항상 얇게 얇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수저로 안 떠서 그래요. 맨날 수저로 안 뜨시잖아요. 네? 일단은 풀어야 되는데 안 푸세요. 그냥 수저로 떠줄 때까지 무조건 풀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저로 떠서 펴서 두께 안 맞추면 그래요. 그걸 안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만 조금 안 익었거든요. 살짝 되고요. 그리고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사실 잘 됩니다. 근데 노른자를 수저로 피면요 또 두꺼워요. 잘 안 익어요. 노른자는 무조건 팬뷰라서 최대한 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흰자는 너무 썰어 안 돼. 7철판 40분이면은 넉넉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붙이시면 시간이 약간 모자라요. 40분? 네. 이거 밀전병 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1시간도 못 되겠다. 여보셨어. 네. 지금 진짜 됐죠? 시간부터 우선 시간이 안 시간이요? 근데 7철판 시간 넣는 거는 칼질이 제대로 안 됐어요. 칼질하는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 칼질 좀 미숙해서 그런 건데. 자, 이제는 재료들 요거 물에 다시 헹궈주세요. 개수대에서 헹구시면 돼요. 저는 개수대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 3번 정도 빡빡빡빡 헹궈서요. 이 짱이 다 빼주셔야 돼요. 짜면 감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헹궈주시고. 네. 네, 그럼 시간부터 그냥 소금 조금만 넣고 그냥 볶고. 네, 그러셔도 돼요. 근데 안 것도 되잖아요. 네, 이렇게 절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원래 이론상으로 했을 때 야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센 불에서 단시간에 볶아야 되죠. 그러면은 보통은 타요. 근데 안 태우고 하려면 이렇게 절이고 하면은 숨이 다 죽어서 센 불에서 조금만 볶아도 돼요. 그냥 살짝만. 네. 그래서 우리 태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절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지금 개수대가 없어가지고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손목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두 배나 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손이 좀 작은 사람이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네. 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대에서 곧장 체에 다 넣어가지고 헹구시면 그래도 빨리 돼요. 저 지금 여기서 하니까 더 넣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도 어이 요만큼 나와요? 그건 몰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재료 좀 남는다 그럼 많이 줘버리고 없다 싶으면 조금 줘버리고 재료가 좀 오늘 싸서 많이 사놨다 그럼 많이 줘버리고 매일매일 양은 달라요. 주는 양은. 그래서 이거는 정리할게요. 그때 기도해 조금 더. 근데 재료는요 많이 나오는 게 편해요. 조금 나오면요 완성품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가장 편해요. 조금 나올 때보다. 저 진짜 조금 나와서 해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수량 있잖아요. 그게 안 나와가지고 되게 고생했었어요. 자, 이제 됐으면 재료들 이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너무 세다. 만약에 내가 뭐 지단이나 밀전병 같은 거 하고 열 올라와 있는데 바로 할 것 같으면 열이 셀 수도 있으니까 온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깨끗한 것부터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오이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각각 볶아요. 어떤 분들은 당근 오이 그냥 이쪽에서 같이 볶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과정이라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40분 하기에도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절여놓으면 살짝만 볶아도 센 불에서 살짝만 하는데도 괜찮죠. 그래서 거의 그냥 기름 코팅만 하는 수준으로 하셔도 돼요. 다 됐고요. 빼주시면 돼요. 다음에 기름 더 해주시고 기름 넉넉히 하셔야 돼요. 이거 기름 코팅해서 기름 맛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름기 잘 안 먹는데 명절이나 중요한 날에만 기름기 먹어요.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기름, 식용유 같은 게 비싸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근도 볶아주시고 불이 셀 것 같으면 불 끄시거나 혹은 불불로 줄여주셔야 돼요. 우리 타면 감점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근은 조금 딱딱하니까 잔열에서 조금 더 볶아서 숨을 죽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기버섯 이거는요 불이 세면은 이게 쪼그라들고 없어요. 가뜩이나 양도 없는데 진짜 없거든요. 참기름 많이 안 넣었으면 식용유 좀 해주시고요. 참기름이 많다 싶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고 불 일단 켜지 마세요. 솥에 다 볶고 말겠다. 그쵸. 그래서 잔열에만 살짝 익히세요. 불이 만약에 엄청 세요, 내가. 근데 그때 넣게 되면 확 쪼그라들어서 놀라실 거예요. 가뜩이나 이 양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열이 없으니까 이제 살짝 켜고요. 살짝만 더 볶을게요. 이거는 소금 위에 넣고 이거 안 헹구고 그냥. 네, 소금 계속 조금만 뿌려야 돼요. 근데 많이 뿌렸나봐요. 소금기가 좀 남아있네요. 이게 더 볶으면 다 쪼그라들고 없으니까 그만 볶을게요. 진짜 양도 없네요. 볶으니까 더 먹을 것도 없네요.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고기 프라이팬 안 씻어도 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고기를 사용했으면 씻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거에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서대로 가는지 항상 순서 지키라는 얘기가 도마랑 후라이팬 안 닦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고기는 젓가락을 이용해 주시고요. 젓가락으로 채썬 거 바닥바닥 풀어주셔야 돼요. 고기를 수저로 하지 마시고. 이때 고기는 잘 타니까 2뿔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탈 것 같으면 기름